아침 7시 도시는 바쁘게 살아 숨쉽니다. 학교, 회사, 각자의 일터로 향하는 인파가 단 몇 시간 만에 거리를 꽉 채우고 이른 아침의 활기가 도시 전역을 뒤덮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같은 길을 걸어보면 전혀 다른 도시가 펼쳐집니다. 북적이던 상가는 문을 닫고 거리에는 인적이 드뭅니다. 낮 동안 이 도시를 채우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수십만 명이 사는 대형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마치 도시 전체가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듯 조용해집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가진 도시를 배드타운이라 부릅니다. 편리한 교통, 넓은 도로, 깨끗한 아파트는 있지만 도시 안에서 하루를 살아낼 기반, 즉 일자리는 부족한 도시, 그래서 결국 사는 곳과 사는 삶이 따로 노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활동 인구 비율은 이런 도시의 특성을 숫자로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수도권 전체 시 지역의 평균 지역활동 인구 비율은 약 96.7%로 거주자 100명 중 97명은 낮 시간에도 그 도시 안에 머물며 활동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드타운으로 분류한 일부 도시들은 이 수치가 80% 초반에 불과합니다. 10명 중 2명 이상이 매일같이 도시 밖으로 이동해 하루를 살아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수치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도시의 구조적 불균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낮 동안 머무는 사람이 적으면 골목은 조용하고 상권은 힘을 잃고 긴 출퇴근 시간과 높은 교통비는 오롯이 주민의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수도권에서 낮 동안 가장 텅 비는 도시는 어디일까요? 지금부터 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선정한 수도권 배드타운 탑 7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7위 고양시. 고양시는 경기도 서북부에 위치한 수도권 대표 1기 신도시입니다. 서울과 맞닿아 있어 출퇴근 접근성은 매우 뛰어나며 특히 3호선, 경의중앙선, 자유로 및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낮 시간 도시 내부의 인적 흐름을 보면 상당수의 주민들이 외부, 특히 서울로 출근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고양시에는 약 106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일산 신도시, 향동지구, 킨텍스 일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나 고용 기반은 상대적으로 적어 자족 기능보다는 주거 기능이 우세한 도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이를 극복하고자 일산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CJ 라이브 시티 등 복합산업, 문화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으나 서울에 대한 일자리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여건은 고양시가 잠은 여기서 자고 일은 서울에서 하는 전형적인 배드타운적 성격을 일부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 배드타운 순위 7위로 꼽혔습니다. 6위는 바로 수도권 중심에 조용히 자리한 숨은 배드타운 군포시입니다. 서울과 안양 사이에 위치한 군포는 3본 신도시, 금정, 당동, 당정 일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주거지가 조성된 도시입니다. 하지만 아침엔 푹 적이던 거리는 낮이 되면 정반대의 풍경을 보입니다. 상권은 한산해지고 거리의 발걸음은 눈에 띄게 줄어들죠. 이건 군포시가 아직도 서울이나 주변 도시로 출근하는 사람이 많은 이른바 외부 의존형 도시라는 걸 말합니다. 쉽게 말해 집은 군포에 있지만 일터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뜻이죠. 현재 군포시의 인구는 약 27만 명으로 1호선, 4호선 등 철도 교통망과 GTX-C 노선 유치 기대감으로 서울 접근성은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하지만 도시 내부 산업 기반은 제조업 및 일부 물류 중심에 국한되어 있고 지식 첨단 산업 기반이나 대규모 고용 유치 시설은 부족하죠. 결국 군포시는 정주 여건은 뛰어나지만 자족 기능은 약한 도시라는 점에서 수도권 대표 배드타운 6위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5위 의정부시.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이자 서울로 가장 많은 인구가 출퇴근하는 대표적인 배드타운, 바로 의정부시가 5위에 올랐습니다. 통계청의 최신 발표에 따르면 의정부시의 지역활동 인구 비율은 81.1%로 거주자 5명 중 1명 이상이 낮 시간 동안 서울 등 외부로 출근하면서 도시는 생활의 무게중심을 잃게 되는 구조입니다. 현재 인구는 약 46만 명으로 신곡동, 호원동, 밀라기지구 등 대규모 주거단지가 포진해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 내부에는 경전철 차량기지나 일부 소규모 산업단지 외엔 뚜렷한 대규모 일자리 기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교통망은 1호선과 7호선이 연결돼 있으며 향후 GTX-C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 접근성은 더욱 향상될 예정입니다. 교통이 좋아지면 다 좋은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이게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잠은 의정부에서 자고 출근은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하는 배드타운화가 더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교통만 개선해서는
의정부 안에서 살고 일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4위 오산시. 경기 남부의 숨은 배드타운인 오산시가 4위에 올랐습니다. 한때는 군사도시로 최근엔 신도시 개발로 주목받았지만 도시 안에서 일자리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잠만 자고 출근은 외지로 나가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오산의 인구는 약 25만 명 수준으로 세교 신도시와 우남지구를 중심으로 주거 인프라는 빠르게 확장되었지만 산업 기반은 여전히 일부 중소 제조업에 머물고 있어 도시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수원, 화성, 평택 등 인근 대도시로 출근하는 인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실제로 오산은 사는 곳은 여기지만 하루는 다른 도시에서 보내는 전형적인 거주 중심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통 측면에서는 1호선과 경부고속도로 접근성이 뛰어나고 GTX-C 노선의 오산 연장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서울 접근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 개선 역시 도시의 배드타운 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킬 수 있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3위 남양주시. 서울 생활권에 속하지만 낮에는 사람의 흔적이 희미해지는 도시 남양주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서울과 맞닿은 대표적인 외곽 주거 도시로 지리적으로는 출퇴근이 편리하지만 도시 내부에 머무는 활동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남양주의 인구는 약 74만 명으로 수도권에서도 손꼽히는 대규모 주거 기반을 갖춘 도시입니다. 사업체 수는 약 7만 개, 종사자는 약 22만 명 수준으로 표면적으로는 경제활동 기반이 존재하지만 전체 인구 대비 자족적 일자리 비중은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다산 진권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거주자 상당수가 서울이나 인근 도시로 출근하며 낮 시간 외부 활동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는 남양주시가 생활 기반은 갖췄지만 자족 기능은 취약한 대표적 배드타운임을 보여줍니다. 2위 하남시. 서울과 맞닿은 하남시는 약 33만 명이 거주하는 중견도시로 미사 강변도시, 가밀지구, 위례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주거단지가 빠르게 조성된 대표적인 신도시입니다.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서울 외곽 순환도로는 물론 GTX-D 노선까지 검토되고 있어 뛰어난 교통 인프라는 서울 접근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그리고 하남시에는 약 3만 3천여 개의 사업체, 9만 7,500여 명의 종사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여전히 인구 대비 내부 일자리 비중은 40-50% 수준으로 낮습니다. 즉, 도시 외형은 갖춰졌지만 내부에서 살고 일할 수 있는 구조는 여전히 미완성인 셈이죠. 이처럼 주거는 충분하지만 자족 기반이 부족한 도시 구조는 하남이 수도권 배드타운 2위로 꼽히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1위 구리시. 서울과 맞닿아 있지만 정작 서울의 하루를 대신 살아주는 도시, 바로 구리시가 수도권 배드타운 1위에 올랐습니다. 현재 구리시에는 약 19만 명의 인구와 8만여 세대가 거주 중이며 갈매지구, 인창동, 수택동 등 주거단지가 밀집해 있습니다. 서울 중랑구, 노원구, 남양주와 인접해 있어 출퇴근 접근성은 수도권 최고 수준입니다. 경의중앙선과 경춘선이 지나고 GTX-B 노선의 구리역 정차도 검토 중에 있어 서울 생활권으로서의 장점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 내부를 들여다보면 제조업 기반이나 대규모 산업단지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일부 중소기업과 지식산업센터가 존재하긴 하지만 자족 기반으로 보기엔 아직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는 구리시가 단순한 주거 공급 도시를 넘어 서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구리시는 사는 곳은 충분하지만 일할 곳은 부족한 도시, 서울을 위한 주거 베이스 캠프의 기능이 강화될수록 그만큼 자족 기능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수도권 대표 배드타운 1위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에서 낮 동안 가장 많은 인구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도시, 즉 배드타운 탑 7을 살펴봤습니다. 아침엔 푹적이고 점심엔 조용하며 저녁엔 피곤한 사람들이 돌아와 다시 잠만 자는 도시로 리셋되는 구조는 단순히 교통 혼잡이나 상권 부진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삶의 질 자체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는 도시도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출근은 서울, 퇴근은 외곽, 사는 곳과 일하는 곳이 따로인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잠만 자는 도시에 머물 수 없습니다. 이제는 삶의 중심이 함께 머무는 도시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사는 도시는 낮에도 활기가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출근길만 푹적이고 낮엔 텅 비어있진 않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부동산 리포트 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더 좋은 도시에서 시작되길 응원합니다.